자,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고 나서 북양 군대는 북양 군벌은 세 개로 분화가 됩니다. 자, 먼저 단치루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발음은 단기서로 읽어요. 이 사람이 안휘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단치루이는 안휘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휘성 출신들을 모아다가 안휘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펑거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발음으로는 풍국장으로 읽습니다. 이 사람은 직내파를 만들게 됩니다. 직내는 그 북경 일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서울 일대를 경기라고 발음하죠. 얘들은 직내라고 합니다. 직접 예속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 총독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총독은 무슨 총독일까요? 당연히 직내 총독이죠. 직내 총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위안스카이와 그를 키워줬던 이홍장이 직내 총독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파벌로 봉천파가 있습니다. 이 장쩌린이라는 인물인데요. 장쩌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국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이 장쩌린이 조선 총독부와 협정을 맺은 게 뭐예요? 미스야 협정이잖아요. 미스야 협정은 내용은 뭐죠? 독립군을 잡으면 일본 총독부에 인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동북 삼성 일대를 이 장쩌린이가 장악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장장님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은 위안스카이의 직계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쩌린이는 마적 출신이에요. 나 마적이야 할 때 그 마적 출신인데, 왜냐하면 이 위안스카이가 보니까 애는 마적인데 일처리가 빠릿빠릿하고 애가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안스카이 자기도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준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무기도 줄 테니까 너 한번 그 동북 삼성 한번 잘 다져봐,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장쩌린이 신뢰를 받다가 하나의 파벌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리위안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위안홍인데 여원홍입니다. 여원홍. 우리는 여원홍이라고 읽어요. 이 여원홍이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총통이 됩니다. 다음 총통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군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마다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이 단기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둘이 갈등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걸 부원지쟁이라고 그래요. 부원지쟁인데 부원지쟁이 뭐냐면은 총통부와 국무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 여원홍은 이 단기서가 꼴보기 싫으니까 얘를 쫓아내버립니다. 어떻게? 그냥 직위를 박탈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단기서를 쫓아내기 위해서 장쉰이라는 인물을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장훈이라고 읽어요. 자, 이 사람이 장쉰인데 사진부터가 뭔가 신내나게 생겼죠. 자, 장쉰을 불러드리는데 이 장쉰이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요, 청나라 푸이 황제, 이미 청은 망했다 그랬죠. 이 푸이를 다시 황제 자리에 올려놔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복벽이라고 합니다. 복벽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12일간이에요. 1917년에 있었고요. 자, 여원홍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 단기서 물리치려고 이 장신을 불렀더니만 장신이 와서 이 황제를 다시 옹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꼴 좋다 그러고 있겠죠. 크크크 끓이고 있는 거예요, 단기서는. 자, 어쩔 수 없이 단기서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자, 꼬맹일 때 그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던 그 푸이가 이제 청소년이 돼 있어요. 그런데 12일간 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신의 군대가 북경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자, 장신은 이 복고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청나라 충신을 자처한단 말이에요. 장신의 군대를 보면 복색은 군대화가 되어 있는데 이 변발이 있어요, 사람 머리에. 그만큼 이 장신은 청조의 마지막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는 노이로제가 일어나죠. 마치 일본군 같으니까. 일본군이 아니라 단치루이 휘하의 북양 군대였습니다. 이 장신의 부대를 때려잡기 위해 다시 북경으로 온 거예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장신의 군대는 얘들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싸움이 나자마자 도망을 다 가버리고 싱겁게 싸움이 끝나고 푸이는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다시 북양 정권의 그 권력은 다시 단기서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이 아까 말했던 펑고장이 견제를 하는 그런 형세를 이 북양 정부는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로 1차 세계대전에 중국이 참전을 하겠다는 것과 전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반발을 일으키겠죠. 왜냐면 이 남쪽에는 이 운남과 그 귀주 지역은 이 탕지야요라는 군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탕지야요를 우리는 단계요로 읽어요. 단계요. 우리 민족에게 좀 친근했던 군벌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서 지역은 룽롱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특이하죠. 우리 발음으로는 유경정입니다. 유경정인데 이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북양 정부 너희들이 뭐라고 우리를 통일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는데 여기에 손문도 가세하게 됩니다. 순원도 가세를 하게 돼요. 순원은 왜 가세를 하게 되냐면요. 자, 원래 신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임시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임시헌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구법이라고 합니다. 통칭.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자신이 독재를 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신법이에요. 당연히 신법의 내용은 총통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신법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이 단치루이가 신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왜? 정권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순원이 구법을 지키자. 구법을 지켜라. 우리는 구법을 지키겠다 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호법전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제가 호국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호국전쟁은 뭐다?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 하니까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차이어라는 분이 그 운남에서 군대를 일으켰죠. 호국군을 일으켜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호국전쟁이잖아요. 1년 후에 호법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법전쟁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단기서와 펑고장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북양군도 단합이 안 되고요. 이 남쪽 군벌들도 겉으로는 순원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이들은 호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관심이 있는 것은 북양 군대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항했던 것이지 뭐 어떤 순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원도 이용만 당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일단 호법전쟁은 일단락되고 남과 북은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북양 정부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이 풍국장이죠. 풍국장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풍국장이 사망을 하자 그 뒤를 이어 직례파의 수장 자리를 이 차오쿤이라는 인물, 조곤입니다. 조곤. 우리는 조곤이라고 읽어요. 이 차오쿤이라는 인물이 뒤를 잇게 되는데요. 이 차오쿤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 오페푸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페부로 읽어요. 오페부. 자, 조곤과 오페부가 직례파를 이 풍국장의 뒤를 잇는데요. 이들이 바로 단치루이와 단기서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서는 무슨 파? 안위파라 그랬죠. 얘들은 무슨 파? 직례파라 그랬죠. 자, 직례파와 안위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안직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192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런데 이 동북 삼성에 있던 장쪼린이가 이 직례편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위파는 이 양쪽에서 협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직전쟁 결과 이 안위파가 몰락해버립니다. 자, 이제 천하의 대세는 이 직례파인 조곤과 이 봉천파의 거두 장장림이가 이제 합동으로 천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곤에게는 그 충성스러운 오페부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실질적인 오페부와 이 장장님 사이에서 이제 다시 태양은 두 개가 떠 있을 수 없잖아요. 봉천파와 직례파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직봉전쟁이고 1922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오페부가 장장님을 두들겨 패서 장장님을 동북 삼성으로 보내면서요. 천하는 이제 명목상 조곤의 천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오페부였던 것이죠. 이 조곤과 오페부는 사이가 굉장히 군신관계 같은 끈끈한 사이였어요. 마치 유비와 제갈량 같은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차 직봉전쟁에서 패한 장장님은 일을 갈게 됩니다. 이 공군력도 증강시키고요. 전차부대도 키우면서 이 군벌들 중에 좀 이런 행동을 이런 발전을 일으킨 군벌들이 잘 없었는데 굉장히 부대를 강하게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에 다시 한번 붙자면서 다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오페부가 너 이번에 확실하게 죽여주겠다면서 또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게 2차 직봉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골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직례파 중에 펑위샹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펑위샹이라는 인물인데 우리 발음으로는 풍옥상으로 읽습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할 때. 자, 근데 이 펑위샹과 이 오페부와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같은 직례파이지만 이 오페부가 펑위샹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서 이 장장님이가 너무 병력에 군사력을 키워놓으니까 이 오페부도 지금 쉽진 않단 말이에요.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펑위샹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북경으로 들어갑니다. 북경으로 들어가서 정변을 일으켜버려요. 이게 베이징 정변입니다. 자, 정권을 펑위샹 자기가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오페부를 반란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장장님이랑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에서 자기를 반란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국 천하의 어떤 패자에서 작은 반란 단체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장님을 이길 수 없었고 오페부는 도망을 갔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직봉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쪼린이가 자신의 원래 근거지였던 동북 삼성과 이 노른자 산동과 직내 지역을 자기가 먹었죠. 먹으면서 장장님이가 여기를 버티고 있고요. 협력했던 배신자 펑위샹도 자기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미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싸움을 보고 있었던 산서의 산시 지역에 옌시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지역을 자신이 관할을 하고 있었고요. 패했던 오페부는 이 양자강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미 여기에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자기의 홈그라운드였던 호북과 호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남 지역에 누가 새로 등장하냐면요. 손찬팡이라는 인물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우리는 손전방으로 읽어요. 순찬팡이라는 인물은 오페부의 부하였는데요. 오페부에게 충성하는 관계는 아니었고요. 자기도 군벌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동남 지역을 자신이 차지해버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운남과 귀주 지역은 아까 말했던 탕지아요가 계속 가지고 있었죠. 단계요. 그리고 이 광서 지역을 새로운 군벌 리중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광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 사천 지역은 중앙정부와 어떤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류샹이라는 인물과 류문후이라는 인물이 이 사천에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손문은 이 광동 지역에서 국민 정부를 건국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군벌의 시대는 민중들이 살기 어땠을까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지만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이 당연히 살기가 힘들겠죠. 전쟁을 맨주먹으로 하나요?
아니죠. 세금을 막대하게 거둡니다. 사천 지역 같은 데는 어떤 지역은 100년치 세금을 거둬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떠나라고 하면 그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총살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이 군벌의 부대는 어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군대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배고프면 그냥 막 약탈을 해버리고 그 여성들을 보면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겁탈도 마구잡이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지켜주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기생에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들은 외국의 이권도 서슴없이 넘겨버립니다. 그것이 오사운동으로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필요하면 마적들과도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하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아주 어지러운 시대가 바로 이 군벌의 시대였던